이 땅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밀도 있게 구성해서 보여드리는 앨범 한국백경. 오늘은 호남의 그 작은 해금강이라고 불리우는 신비로운 자연의 천국 홍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은 동양화가 현정 천연옥 선생이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. 홍도와 인연이 있으시길래 나와주셨겠죠? 네, 제가 신안 출생입니다. 네. 저 암태도라고 네. 같은 섬이지요. 아하. 네. 얼마나 됩니까 홍도하고는? 암태에서 홍도까지는 100길로 예전에는 한 6시간 이상을 갔었죠. 네. 뭐 요즘은 교통편의가 좋아서 네. 한 2~3시간이면 가는데. 뭐 그렇더라도 자연 홍도를 안 가보실 수는 없었겠고요. 네. 네. 예,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행정구역상으로 이제 홍도는 조그만 그 이에 해당하는 곳인데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수시간 백길을 헤치면서 찾아오는 이유는 그 빼앗는 절경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우선 지도로 좀 홍도를 봤으면 합니다. 네. 이게 저 홍도 전경인데요. 네. 이 관광 코스가 이 일구 선착장에서부터 우측으로 이렇게 도는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. 네. 공작새 바위, 슬픈 여인 바위, 네. 독립문 바위, 네. 거북 바위, 네. 그리고 이 홍도 10경 중에서 절경인 제1경인 이 홍도 남문을 마지막 통과하는 코스가 있고 네. 처음부터서 그 남문을 통과해서 좌측으로 도는 코스, 네. 이 두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. 네. 홍도 남문으로 해서 실금리 굴로 이제 이렇게 도는 코스를 저희들은 이제 따라가 보도록 하겠는데 네. 이 전설도 더러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? 홍도 바위마다 그 동굴마다 아주 그 전설이 얽혀 있죠. 네. 이제 뱃길이 험해서 옛날에는 그 처녀가 한번 들어갔다 아이를 업고서야 겨우 나올 수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면은 신안군 다도해 제일 멀고 먼 끝에 자리한 섬 그 홍도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.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부터 저는 가슴이 설렙니다. 홍도로 떠나보겠습니다. 그냥 뒤로 벗어나 가세요. 이 홍도는 역시 목포에서부터 출발합니까? 그렇죠. 네. 제 목포항 하면은 바로 홍도로 가는 대문격이죠. 네. 10여 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홍도를 가려면 그 야간 열차를 타고 목포에 도착해 다시 그 좋은 날씨를 택해서 한 7~8시간을 그 배멀미를 네. 시달려가면서 홍도까지 갔었죠.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아주 좋은 날씨만 택해서 네. 갈 수 있었습니다. 그러나 요즘은 달라졌죠. 요즘은 뭐 아주 그 계속정이 나와가지고 네. 시속 34노트까지 나가는 그 계속정으로 2시간 반 내지 3시간이면은 홍도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. 무려 800여 개의 그 섬들이 점점이 부려진 뱃길을 달리는 그 바다 여행. 그 아기자기한 그 풍경과 재미는 가보신 분들 아니더라도 짐작이 갑니다. 그런데 아직은 그 일반적으로는 그 대여섯 시간 좋게 걸려야 이 홍도에 도착할 수 있다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일반선, 저런 그 회속정이 아니고 일반 배로는 사실 대여섯 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죠. 그래서 요즘은 그 목포에서 홍도까지 100km라고 그러지만은 그 계속적으로 한 2시간 내지 3시간이면 네. 그 홍도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. 그 위에 그 구름이 살짝 덮여 있어서 아주 신비로운 감을 느끼게 해줍니다. 해상국립공원 홍도 천연기념물 170호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.
곡딱선을 타고 그 굽이굽이 돌아가는 섬들 그 스쳐가는 그 기분 가히 짐작하시겠죠? 멀리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홍도는 영락한 그 개미 모양이거든요. 마침 선 전체가 흰 구름을 이고 있어 더욱 신비롭기 아주 짝이 없습니다. 그 주마산격의 여행이 그치고 말지만 봄날 산기슭마다 빨간 동백이 등물을 밝히고 섬 둘레를 가득 채우던 그 풍란의 꽃 한 개는 아직도 가슴속에 그 홍도의 추억이 남아있군요. 네. 그런 가운데 또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홍도는 또 다른 감이 있습니다. 이 한반도 서남쪽 해상 가장자리의 외딴 섬. 그래서 옛날 중국 땅에서 이 새벽에 그 달기 우는 소리도 들렸다는 홍도가 아니겠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섬에 처음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679년 숙종 때라고 하더군요. 네. 그 국제해상공원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수려하고 유명해진 요즘은 홍도 1구에 한 500여 명, 네. 2구에 23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. 네. 예, 홍도의 여장을 풀고 나설 만한 그 대표적인 관광 코스는 아까 그 지도로도 설명을 해주셨듯이 뭐니 뭐니 해도 그 유람선을 타고 돌아보는 그 홍도의 바위 섬들 아니겠습니까? 네, 네. 그 연한 분홍 색깔의 단에 그리고 푸른 수림 어떤 물감으로도 작가도 그 흉내내지 못할 천연 배색의 그 조화가 바로 이 홍도에 있는 겁니다. 네.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남대문이라 하면은 네. 홍도에도 10경이 있거든요. 네. 그 10경 중에서 바로 제 1호가 바로 홍도의 남문입니다. 네, 바로 저 홍도 남문. 이 사람들은 남문을 가리켜서 홍도의 관문이라고도 이제 한다고 하는데 한 번이 석굴 그 성문을 지나면 1년 내내 더위도 먹지 않고 재앙도 없어진다는 행운의 문 또는 해탈의 문이라고도 해서 꼭 남문을 지나가려고 한다고 그러죠. 그 남문에 가보면은 말입니다. 그 굉장히 그 발붙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 기암 절벽인데 돌기둥, 바위돌, 어뚜구뚜 그 솟아있는 남문 주변의 절경을 바라보면요. 그 12폭 일지 산수 평풍이 넘실넘실 그 바다에 떠 있는 것과 흡사하더군요. 네. 그 남문을 지나면 그 여름에 그 더위도 식히고 네. 그 고기잡이 나갔던 배는 반드시 거기를 아하. 거쳐간다고 그래요. 네. 그러면 그 만선을 기원하는 그런 그 뜻도 있고 그 소원 성취도 되고 그래서 옛날부터서 그 남문을 반드시 그 배가 지나갔거든요. 이 홍도 절경을 이룬 이 섬을 구경하는 그 사람과 이 구성하는 것은 이 사암하고 그 규암의 수직 이 전리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해안에 그 많이 널려 있는 이 작은 섬들하고 해안 절벽의 거대한 석주도 이 때문에 이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. 저희들은 그저 그 오묘하고 섬세한 창조주의 손길로 빚은 이 자연 조각품이라고만 여기고 있습니다. 네, 거대한 그 돌기둥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그 유형도 훌륭하지만 또 한 가지 만년 그 파도에 씻겨서 이루어진 해안 동굴이 많다는 점도 홍도의 특징입니다. 그 100개도 넘는 크고 작고 하는 그 동굴 사이사이를 드나들며 그토록 그 오랜 세월의 의미를 그 가늠해 놓는 정치 이게야말로 홍도의 남다른 깊은 맛이 있지 않을까요, 그게? 불굴 홍자라 이제 홍도라 했습니다. 아스라이 먼 곳에서도 이제 금방 눈에 띌 만큼 그 섬 전체가 붉은 색조를 띠고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저렇습니다. 정말 그 잉크처럼 푸른 바다 밑에 잠긴 그 안반 자체가 온통 빨갛게만 보이는군요. 네, 저게 규암이라는 암석인데요. 네. 독특한 색채의 조화가 바로 홍도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. 그 자색층과 백색층 안반이 번갈아가며 풍경화를 이루는 그 절경이란 화가인 저도 찬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. 홍도가 이 울릉도에 비해서는 아주 여성적이고 또 섬세한 아름다움을 거쳤다는 말을 비로소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들 그 해식 동굴은 아무래도 그 물때를 맞춰서 작은 배를 타고 직접 굴 속에 들어가 봐야 그 참맛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 아무리 더운 여름 날씨에도요. 네. 그 바위굴 안에만 들어가면 천연 냉방 장치 못지않는 게 바로 이 동굴입니다. 네. 특히 그 홍도 제2경이라 불리는 이곳 실금리굴은
가야금굴이라고도 하죠. 네. 그게 왜 그러는 거 아니 그 석굴에 들어가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묵상을 해보면은 가야금의 아름다운 선율이 그 들려오는 것 같아서 어허. 아마 그런 이름이 전해온 것 같습니다. 네. 거북이가 이 목을 쭉 빼고 있는 형상 아닙니까? 이제 거북바위인데 네. 섬 이쪽 저쪽 그 활시우의 그 거리가 10리 반에 이른다는데 곳곳에 질리지도 않을 만큼 무궁무진한 경관의 보석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제 수많은 그 모양새 사연을 담은 그 홍도 절경 중에서도요. 아차바위라고 이름 지어진 네. 이곳이 있습니다. 저게 바로 아차바위인데 네. 한 번쯤 우리의 양심을 그 돌이켜보는 기회를 주는 바위라고 하더군요. 아하. 그 악하고 못된 사람이 지나갈 때 떨어지나요? 그 예, 바위가? 그렇죠. 네. 어느 때 떨어질 줄 모르는 그 아슬아슬한 그 바위여서 그게 흔들바위라고도 일명 부르는데 네. 그 모두 긴장해서 이 밑에를 지나갔어요. 저도 그 옛날에 지낼 때 혹시 전에 내가 무슨 죄라도 짓지 네. 않았나 이렇게 돌이켜 봐주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눈으로 보는 관광도 있지만은 네. 그 마음을 수양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코스도 되는군요. 이 섬 전체를 돌며 그 홍도의 경성지를 돌아보려면은 그 유람선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네. 네, 이 유람선은 홍도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전에는 그 객지인들이 운영했었어요. 예. 그 작년부터서는 그 홍도 주민들이 직접 그 유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 왜 그러는 거 아니 그 무엇보다도 안전이나 서비스 문제가 그 문제인데 예, 그 외지 사람들은 그 지리에 익숙치 못하고 그래서 그렇죠. 이제 원주민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날이 어둡거나 물때가 안 좋을 때는 절대로 그 운영하지 않더군요. 네, 그 원칙을 세워놓고 철저하게 아주 그걸 지키기 때문에 그 관광객들의 그 안전이 네, 굉장히 그 보장이 되겠습니다. 네, 보장되어 있습니다.
따라서 끝없이 이어지는 벼랑의 연속. 그 벼랑 끝 바위 틈마다 아슬아슬하게 자라난 그 소나무 숲이 마치 대규모 분재밭을 보는 기분입니다. 네, 저 공작새 바위 주변 그 산세 풍치는 홍도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 한편의 동해안을 방불케 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도 그 홍도를 유시해 다도의 풍경을 작품 소재로 많이 다루고 있는 아하, 편이죠. 그러세요? 네. 네. 이 배 위에서 직접 그 횟감을 뜨고 그 해물을 파는 모양인데 어쩌면 우리나라 유일의 해상 휴게소가 아닐까요? 글쎄요, 내가 옛날에 갔을 때는 저런 맛을 보질 못했는데 네. 그 장장 3시간 정도 그 똑딱선을 타고 돌자면 그 목이 상당히 마르거든요. 물론이겠죠. 그 홍도 주민들이 그 지혜로 만들어진 그 회사 그 휴게소 네. 같습니다. 저 한켠에서는 그 해녀들이 잠수해서 싱싱한 횟감을 그 건져 올리고 또 한켠에서는 그 열심히 해산물을 요리해 파는 그런 곳으로 관광객들에게 아주 큰 인기가 있거든요. 네. 아마 어쩌면 세계 유일의 곳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이거 보고 있는다니까 아주 군침이 도네요. 천천히 부르시다가 천천히 먹읍시라고. 아이 마무리 맛이 좋다고. 별로 짚어지도 않아는 왜 이런데. 자, 홍어 하나 씹으시오. 야, 딱 진짜 잘 넘어가네. 네. 이 홍도 낙조. 이 바다로 나가서 지는 해를 등에 지고 진홍빛으로 물들어가는 그 홍도를 바라보는 것이 홍도 낙조의 진미라고 했는데 아마 이 홍도가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늦게 지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죠. 그 중국 땅에 그 가장 가까운 것이고 그렇죠. 그 동해에서 해가 솟아올라서 네. 그 홍도 그 산 허리를 걸쳐서 떨어지는 그 낙조 그 광경이랑 아주 일품이죠. 네. 이 한여름에는 9시가 넘어서 비로소 이제 해가 진다는 이 서해 끄트머리에 그 홍도의 그 일몰 광경을 함께 봤습니다. 이 선생님께서 아까 가끔 가셔서 그림을 그리셨다는 네.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회에 좀 설명을 들으면서 그림 좀 봤으면 하는군요. 그 제가 그 네. 그 홍도를 가서 그 10기행 중에서도 저게 난문인데요. 네, 그렇군요. 네. 그 저도 그 많은 그 행운을 얻기 위해서 저 배를 타고 지났거든요. 네. 예, 저게 그 홍도에서는 아주 그 대표적인 절경이죠. 예, 제1경이라고 아까 네. 설명을 해주셨죠. 그 작품화하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 있어요. 네. 숲 한 폭이 없어서. 아하. 그리고 저게 그 실금리 굴이라고. 굴인가요? 네. 저게 그 굴 안에서 밖을 바깥을 내다보고. 보는 아하. 그 구도입니다. 네.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바위가 많기 때문에 조금 다른 작품 하시기보다 좀 어려운 점이 네, 있으셨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색감을 쓰는 것보다는 그 주로 선으로 이루어지죠. 네. 저게 색화굴입니다. 예. 그 돌 하나하나가 전부 그 꽃같이 그 보이잖아요. 네. 저게 그 정유석도 정유석이지만은 그 부여 그 고란사의 그 고란초 있죠. 예, 예. 그런 게 못지않는 게 그 아주 그냥 그 굴 전체가 붙어 있거든요. 네. 그게 아주 일품입니다. 네. 이 서남해에서 홍도 앞바다만큼 또 그 수면이 깨끗한 곳이 물이 맑은 곳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?
물론 그 주위의 경치야 말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물이 맑기 때문에 물 속으로 한번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 촬영팀이 수중 30m까지 들어가서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. 제주도 근해 그 수중 촬영은 덜어 보셨겠습니다만 아마 홍도 근해 수중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 팀들이 시도를 그동안 했었지만 성공한 팀이 없었다고 합니다. 저희 팀들도 여러 날 고생을 해서 수중 30m까지 들어가서 촬영에 성공을 했는데 이 홍도의 수중 모습 지금까지는 밖에 나와 있는 산 모습을 봤는데 이제 물속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홍도 전체가 이제 천연기념물 제 170% 지정 보호된 것만 봐도 얼마나 깨끗하게 보존된 순수 자연미의 극치일까 짐작이 갈만합니다. 네, 보통 때도 홍도 그 앞바다는 아주 그 물빛이 맑아서 그 10여 미터까지 보인다고 그러거든요. 홍도를 풍성하게 그 가꿔주는 해양 동식물들 아주 해저 그 신비로움이 굉장히 기대됩니다. 네. 이제 그 특히 홍도 해저 중에서도 그 남문 밑 절경이 어뜸이라고 해서 우선 그 남문 밑에 남문의 그 바다 밑으로 먼저 잠수해 봤습니다. 반대로 돌려야 돼. 반대로 돌려야 돼.
원래 그 서해 쪽은 물빛이 어둡고 탁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홍도 쪽은 얼마나 그 물이 맑은지 이 수심 30m 속인데 저렇게 햇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바닷속에 그 푸른 실록에 굉장한 그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군요. 예. 그 때로는 그 황금 산호, 노란빛, 붉은 산호초 마치 봄날의 꽃밭 같이 보이잖아요. 또는 그 가을에 그 설악산의 단풍 같고 네. 그런가 하면 또 그 설화가 피어 있는 겨울의 계곡 같고 정말 그 신비롭기 짝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사계절이 모두 그 물속에 잠겨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 물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푸른 기가 짙어져 가는 바닷밑입니다. 이 홍도 해안은 경사가 심하고 안반이 깊어서 해저 풍경도 이 절벽 따라서 끝없이 내려가는 깊고 그윽한 멋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홍도는 해양 동식물상 그 분포상으로 서해보다는 그 남해 쪽에 가깝다고 네. 생각이 되죠. 예, 그 분홍빛 말지잘, 말미잘. 네. 예, 말미잘 그 비파 산호 등 또 그런 많은 그 무리들이 남에서 산출되는 해양 동물인데 이곳 그 홍도 바다 밑에는 그게 무진장으로 아하. 그 많은 모양이에요. 이제 각종 그 물고기들이 수풀처럼 일렁이는 그 해저 사이를 헤엄치는 걸 보니까 마치 그 거대하게 꾸며진 천연 수족관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우리들이 깊은 산속 어디쯤 그 헤매고 있는 듯한 그 착각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현재까지 알려진 그 홍도 해양산 그 무초추 동물은 그 117종 정도라고 그래요. 예. 어류는 한 233종. 네. 하지만 그 이런 숫자의 그 다채로움보다는 그 온 바위 안반에 그 띠를 두르며 무수히 붙어 있는 흑닥개비, 예. 거북손들 이런 풍경들은 그 우거진 밀림 같은 해초류의 풍성함이 그 꼭 몸에 가깝게 와닿는 것 같군요. 물때를 살피고 또 물 맑는 시간을 그 기다려서 아주 어렵게 그 촬영한 홍도 바닷밑 20m, 30m 속의 장관이었습니다. 아직도 그 단풍 우거진 어느 그 깊은 숲속을 헤매는 듯한 그 착각은 저희들이 느끼게 되는데 뭐 홍도의 걸작은 이것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로서는 드는군요. 그러죠. 저도 몇 번 그 홍도를 다녀왔지만 네. 그 전혀 홍도에서 볼 수 없는 그 수중, 네. 물속 그 밑 절경은 아주 그 좋은 그 풍경을 봤습니다. 네. 어쩌면은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홍도의 바닷밑 관광이 혹시 개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네. 듭니다. 오늘은 이 홍도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 홍도는 바로 천연보호구역입니다. 우리가 끝까지 아름답게 가꾸고 또 그대로 보존시켜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현정 선생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. 앨범 한국백경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.